네, 이번 시간은 제2장 공정관리 일반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2장에 대해서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자, 1절에서는 해당 공사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2절 내용은 공정계획 수립, 그 다음에 공정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그 다음에 공정관리를 위한 업무 조정,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공정관리를 위한 자료관리, 그다음에 공정관리 절차 수립,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관리 일반 사항에 이런 내용들이 어떤 공정관리에서 필요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정관리를 함에 있어서 일단 해당 공사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사를 수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공사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계약사항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약사항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물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계약사항 파악 중에서 먼저 계약 관련 자료 수집을 일단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계약 관련 자료라고 하면 우리가 건설공사 프로젝트에서 일단 시작 단계가 일단 우리가 먼저 입찰 공고가 나죠. 입찰 공고가 나면 두 번째로 입찰 안내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로 가서 입찰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입찰 참여를 하죠.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심의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에 선정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입찰 공고 나면서 입찰 안내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현장 설명을 하고 입찰 참여를 하고, 현장 설명 사이에 여기에 우리가 질의응답 같은 게 들어갑니다. 질의응답. 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계약사항에서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이 이후에 이제 드디어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계약 문서에는 이런 계약 단계에서 일단 대구 계약서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일반 조건. 계약 일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표준도급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그 표준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런 일반 조건들이 다 들어가고, 이 프로젝트, 이 건설 프로젝트에만 해당이 되는 어떤 특수 조건도 붙어요. 이 특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재는 성능을 얼마 이상, 이 성능, 동등 이상의 성능이 나오는 자재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설계도서. 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시 설계를 통해서 이 상황으로 이 내용으로 공사를 수행해 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설계 도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사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건설 프로젝트는 이 단위가, 금액 단위가 상당히 커요. 뭐 해외 프로젝트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로도 계약을 하고요. 국내에서도 뭐 대규모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몇 천억 정도 계약을 하고, 아주 소규모 건설도 거의 1, 20억 정도로는 건설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이게 완전히 뭐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어떤 사비로 충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보니까 대부분 금융권을 끼고 사업을 하게